무더위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폭염까지 더해지면서 온열 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 사이언스 119에서는 코로나19 유행 속 건강한 여름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로 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자, 이렇게 덥지만 그래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계속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때문에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이 걸릴 확률도 올라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날씨가 더울 땐 숨을 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열이 코와 입을 통해 빠져나가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열이 몸 밖으로 원활히 배출되지 못해 체온이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게다가 땀을 많이 흘려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해지면 땀을 통한 열 배출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마스크를 벗고 쓰는 번거로움 때문에 평소보다 물을 적게 마시면 탈수증과 온열 질환이 함께 나타날 위험이 더 커집니다. 네. 자, 온열 질환이란 열에 의해 발생하는 각종 급성 질환들을 말하죠. 대표적으로는 일사병 또는 열사병이 있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사병은 더위에 노출되면서 체온이 37에서 40도로 높아지는 것인데요. 증상으로는 구토나 피로, 두통, 무기력감 등이 있고 또 땀이 나고 피부가 창백해집니다. 어지러움이나 실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지만 즉시 회복되는 편이고요. 다만 일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체내 영양분 손실이 큰데요. 탈수 증상이 심해지면 위험하니 수분 보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예. 열사병은 주로 비닐하우스 같이 고온에 밀폐된 공간에 오래 머물렀을 경우 발생하기 쉬운데요. 우리 몸에 있는 체온을 조절하는 중추가 그 능력을 잃게 되면서 몸속 열을 발산하지 못하고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이 올라가게 됩니다. 일사병과 달리 땀이 나지 않고 피부가 붉어지는데요. 또 구토나 설사, 발작, 경련 등의 증상을 보입니다. 네. 열사병이 위험한 이유는 일사병과 달리 땀을 거의 흘리지 않아 신체 변화를 인지하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예. 이로 인해 장기가 손상돼 급성 신부전이나 간 손상, 쇼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네, 일사병과 열사병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보자면 일사병은 더위에 노출되면서 체온이 37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말하고 또 열사병은 이보다 더 심한 상태네요.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서 치료가 필요한 단계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자,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두 가지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만약에 걸렸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도 설명해 주시죠. 네, 기온이 높은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야외 활동을 피하고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수시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있는 것이 좋고 예. 채소나 과일 같이 수분이 많은 식품을 섭취해야 합니다. 만약 야외 활동을 할 때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가 난다면 즉시 마스크를 벗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데요. 이온 음료나 물을 조금씩 마시면 체온을 내리고 탈수를 막는 데 도움이 되지만 예. 의식이 없는 환자는 질식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억지로 물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네. 자,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지럼증이나 두통, 구토 혹은 발열 등의 증세를 보이는데 이게 요즘 한창 유행 중인 코로나19의 증상과도 비슷해서 초기에 좀 감별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사병이나 열사병의 증상은 고열, 탈진, 신경 이상입니다. 이 중 고열의 증상이 코로나19 증상과 겹치게 되는데요. 예. 코로나19에서 보는 발열은 대개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고 온열 질환도 40도 넘게 열이 오릅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이 원인인지 코로나19가 원인인지 파악하기 쉽지 않은 것이죠. 또 고령자와 만성질환자의 피해가 집중되는 양상도 같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에 온열 질환 발생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겹치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사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뒤에 그 병원의 어떤 감염 우려라든지 뭐 외출 자제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좀 병원에 가기가 꺼려졌었는데 네. 만약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바로 병원을 찾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이제 켜기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에어컨 바람으로 인해서 이 비말, 침방울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어떤 감염 위험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용 지침을 발표하기도 했는데 이 에어컨 사용 지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비말은 무거워서 1m 이내 떨어지지만 에어컨 바람을 타게 되면 8m까지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 같은 곳이 취약할 수 있는데요. 네. 지침에 따르면 에어컨을 사용할 때는 최소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해야 합니다.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서 에어컨을 튼다면 모든 이용자가 마스크를 써야 하고요. 해당 시설은 하루 한 번 필수로 소독해야 합니다. 또 에어컨과 선풍기를 같이 트는 것은 내부 공기의 재순환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예. 실내 공기가 순환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있는 만큼 중요한 것은 온도보다 바람 세기입니다. 약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특히 에어컨 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에어컨을 튼다면 최소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를 꼭 해주고 선풍기를 만약에 같이 틀 경우에 공기가 재순환하는 그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자, 요즘 정말 덥죠. 이번 주 초에는 거의 뭐 서울의 기준으로는 최고 기온이 35도까지 올라간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면서 물놀이 가고 싶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네. 해수욕장 찾는 분들도 있고요. 자, 그런데 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우리가 늘 했던 그런 여름처럼 해수욕장이나 이런 물놀이장 방문해도 괜찮은 건지 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는 코로나19가 물로 전파될 가능성이 적고 특히 수영장 소독에 쓰이는 염소나 바다 염분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화한다고 말했는데요. 예. 국내 전문가 역시 이론적으로는 수영장에서 코로나19로 감염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물속이 아닌 물 밖에서 접촉으로 인한 감염을 경고했는데요. 밀폐된 탈의실 같은 경우 코로나19 감염자와 함께 이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샤워장이나 탈의실에 비치된 드라이기나 샴푸 등을 통해 전파가 이루어질 수 있고 다수가 잡는 문고리나 선반 사용 역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물 속이 아니라 물 바깥이 더 위험하다. 예,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런 그 물에 의한 감염의 위험성은 좀 낮다 하더라도 사실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감염에는 확실히 좀 조심해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코로나 시대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워터파크든 해수욕장이든 2m 이상 거리 두기가 꼭 필요한데요. 또 수건, 수영복 같은 휴대용 물품은 개인 물품으로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또한 워터파크의 경우 탈의실, 매점 등 부대 시설은 되도록 혼잡하지 않을 때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물놀이실을 제외하고 물 밖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샤워 부스나 락커는 한 칸 띄워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용 지침을 숙지해 안전한 물놀이를 즐기는 게 중요하지만 인파가 몰려 방문객들 사이에 밀접 접촉이 있을 만큼 최대한 방문을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네. 사실 정부에서는 해수욕장 사전 예약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방침을 발표했다가 실효성 논란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이 몰리는 환경에서는 언제든지 방역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해수욕장이나 물놀이장 만약 방문을 한다면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켜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로소방서 이성숙 소방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